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오늘도 역시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보다 큰 낙폭 가져가면서 오늘 이번 주 시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FOMC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우리 시장 조금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오늘 방송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흘러가는 모습 예측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후보생들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그리고 과연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는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도 지켜보시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오늘은 과연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주실지 최종 캐스팅 명단 예상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와일드카드도 한번 예상해 보시면서 방송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꿈 엔터의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상꿈 엔터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오늘은 좀 큰 게 옵니다. 자, 화장실 큰 게 아니라 진짜 큰 종목이 오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들고 왔는지 그거를 안 보고 가시면은 정말 끊고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 끝까지 방송 시청하셔가지고 큰 거 오니까 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거 온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와일드카드 공개해 주셨던 한국 BNC라던가 다올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 스쳐 지나갑니다. 자, 우선 민경철 디렉터님과 다음 주 시장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민경철 디렉터와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왼쪽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휴대폰 화면을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도 마음 조금 편하게 먹고 민경철 디렉터님과 대응해 보신다면 좋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다음 주 시장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시장이기도 했고 낙폭을 양시장 모두 조금씩은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과연 다음 주 시장은 그리고 정말 산타는 오긴 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는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1800포인트 구간의 반등 여부가 중요한데 새벽 시간에 나스닥 지수가 무너졌고 딱 1800포인트를 걸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는 그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혹은 많이 올라갔다면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낙폭을 크게 가져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좀 다음 주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새벽 시간에는 1500에서 1800포인트를 깨지만 않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다음 주 나타나게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시초에 마이너스 1%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나스닥이 1,800포인트까지 무너지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이탈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에는 잘 지켜줬습니다. 자, 수급적인 주체들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2,900억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순매수를 땡기면서 아침에 개파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막판까지 강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시초에 마이너스 1.45%까지 무너졌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종가 0.04% 정도로 좀 강보합권, 보합권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렁였던 마음이 그래도 조금 회복하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 증시는 무너졌지만 우리 증시는 견고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장난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새벽 시간 나스닥이 1,500포인트, 1,800포인트만 깨지 않는지만 시청자분들이 좀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우리 증시의 주요한 변곡점들을 깨지 않고 다음 주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년, 2년 동안에 지금 지수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지금 700포인트 초반을 이탈하냐 마냐, 제발 이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시점까지 지금 나타난 상황이라서 사실 뭐 대체적으로 코스닥 기준 평균 30% 이상의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영원히 장기화가 될 수 없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영원히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1, 2년 이내에 금리 동결되고 금리 인하되면서 금융시장은 다시 우리 급락한 만큼 또 좋은 좋은 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시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살아남고 잘 수익 내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뭐 투자 손실 보셨던 부분들 다 만회하고 원금 복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산타 랠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에 산타가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 내년에는 정말 산타 랠리 아니면은 내후년까지는 정말 큰 수익으로 지금의 손실을 극복하고 조금 행복하게 좀 꾸준하게 좀 매매를 진행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박스권의 흐름이고 나스닥은 1,500포인트와 1,800포인트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 이탈하지 않는지만 우리 새벽 시간 잘 점검해 보고 다음 주 또 전투를 또 힘차게 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시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 차례 더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스닥 실제로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던 그 지지라인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장 연말 산타랠리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돋보이는 종목들은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실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오늘 방송 특히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적도 체크해보고 가볼게요. 먼저 민경철 디렉터가 최근에 공개해 주신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11월 25일 공개해 주셨고 현재까지 상승폭은 3.2%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 만나보시면요. 세보 MEC가 0.8%, KM이 12.6%로 두 자릿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16.2%로 최근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 나타내주고 있고요. 어제 공개해 주셨던 도화 엔지니어링은 현재까지 1.5% 상승폭 만들어내줬습니다. 계속해서 민경철 디렉터의 상승률 탑5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다울 인베스트먼트 계속해서 첫 번째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85.7%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국 BNC가 62.1%로 상한가 2번 이상의 상승폭 만들어내줬습니다. EV 첨단 소재 29.4%, 휴 MNC 18.6%, 화승 엔터프라이즈 16.3%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오늘 방송에서 정말 큰 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 탑5 종목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상승폭을 기록해주는 아주 큰 종목이 나오게 될지 그 부분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어제 공개해 주셨던 도화 엔지니어링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이 오늘 뭐 바로 상승이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우리 도화 엔지니어링이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큰 관점에서는 앞으로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뭐 철도 관련주 계속해서 우리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플랜트, 에너지, 신재생 이런 쪽으로도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림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8,100원과 8,4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눌림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세 안 나올 때 미리미리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나중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날아갔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라가 아니라 관심 있게 보라고 하셨죠라고 이제 과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형태로 바뀌기 전에 미리미리 도화 엔지니어링 어제 종목 관심주 추가해서 매수 타이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은 오늘 뭐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뭐 간단하게 어제도 기회고 오늘도 기회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말 큰 게 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을 급하게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와일드카드 종목 마지막에 공개해드릴 종목이 굉장히 큰 게 오니까 우리 뭐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으신 분들도 좀 참으시고 우리 끝까지 방송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어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아직까지 상승폭 1%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오늘 역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진입의 기회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와일드카드 정말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앞서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스텝 밟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내신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찾아보신다면 더 시원하게 시야가 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은 또 특별히 캐스팅 기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망하지 않을 회사를 과대납폭의 구간에 잡아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캐스팅 기준으로 오늘 상한가를 제가 또 잡아냈는데 네. 그 종목이 오늘 오프닝 때 또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XX 중공업이라는 종목이 9월 28일에 우리 좀 과대납폭의 구간까지 낙폭을 가져갔었는데요. 자, 우리 캐스팅 기준 설명하면서 오늘 상한가 잡아낸 종목 간단하게만 어떤 기준인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XX 중공업이 주가가 13,900원에서 저점까지 낙폭을 거의 마이너스 60% 넘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에서 주가가 전저가를 이탈하는 안 좋은 구간이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이 낙폭의 구간을 자, 회사가 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날 9월 28일에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밑에 있는 노랑톡에서 지금이 낙폭이다. 이 회사는 안 망하는데 우리 추세 하단까지의 과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자, 9월 28일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관심 종목을 설정해 드리고 나서 가격 3,500원 대비 현재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자, 오늘 장중 시가 점 상한가죠. 자, 7,480원까지 자, 99%의 상승을 좀 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스팅 기준은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미 올라간 종목을 잡아서 정점에서 우리 전성기에서 떨어질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좌절하고 있는 친구를 싸게 잡아서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기간 보유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오늘 캐스팅 기준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가장 큰 종목은 우리 방송 마지막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캐스팅 기준 한 차례 더 여쭤봤는데 오늘 상한가 잡았다 어떤 종목이었나 하고 보니까 바로 STX 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민경철 디렉터님의 캐스팅 기준과 딱 부합하는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망하지 않을 후보생을 민경철 디렉터님의 상구 멘터에 영입을 해보겠다라고 밝혀주신 만큼 과연 어떤 종목들이 현재 과대 낙폭 구간에서 좌절을 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권 후보생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기획사의 고려신용정보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기획사의 아우딘 퓨처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PHA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고려신용정보 후보생입니다. 0.44%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11,30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채권 추심 전문이고요. 신용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아우딘 퓨처스인데요. 14.87%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4,480원에 종가 형성했고 주요 포지션은 화장품 제조, 또 제품 기획도 하고 있고요. 용기 개발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PHA 보시죠. 2.5% 상승하는 흐름 7,39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용 도어 모듈 시스템, 선박 산업기계 부품도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과연 망하지 않으면서 현재 조금 좌절 구간에 있는 후보생, 어떤 후보생을 과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일으켜 주실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캐스팅할 연습생은 바로 PHI 종목을 이제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PHA 후보생. 예.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네. 사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 애플의 애플카, LG전자가 협력을 할까? 현대차와 협력을 할까? 이러면서 대형주가 상한가에 가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사실 2차 전지 핵심, 리튬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또 부진한 또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을 기다렸을 때 또다시 리비안 관련주와 또다시 우리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또다시 애플카 이슈로 부각이 됐을 때 충분히 바닥권에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생이 굴곡이 좀 있는데 자 26,000원에서 큰 관점에서는 우리 4,000원, 5,000원대까지 마이너스 70%가 지금 폭락이 나온 상태고요. 그 폭락이 나온 바닥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6,000원에서 7,000원 구간 빠질 때 이중 바닥에서 우리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 자, 지금의 구간도 이 회사가 매출이 조 단위로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자,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애플카 이슈나 전기차 이슈로 부각이 됐을 때 자, 안 좋았지만 좋아질 것이고 안 좋았지만 좋아질 것이고 안 좋았지만 큰 관점에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PHA라는 종목을 우리 캐스팅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PHC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자, PHC도 이제 PHC, 이 김상태 씨가 이제 지금 최대 주주로 등재돼 있어서 자, 대주주의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PHC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도 좀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기차,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기업 사업성이 이제 당장 망하는 이슈는 아닌데 우리 주가를 보면은 자 망할 것처럼 고가 대비 무너지고 이제 막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하는 구간이라서 욕심을 조금 부린다면 빠질 때 6,000원, 7,000원 구간 싸게 잡아서 큰 상승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실적도 견고한데 주가는 작년 애플카 이슈가 터졌을 때 10,000원 중반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은 5,000원, 6,000원, 7,000원대까지 낙폭을 가져갔으니 반토막 이상 조정을 받았고 그 아픔을 이겨내기까지
지금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애플카 이슈로 부각이 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잘 기다렸더니 우리 상코멘터 민경철 이제 디렉터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기다렸더니 추후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연습생 후보로 오늘 PHA라는 이제 연습생을 오늘 캐스팅하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해서 우리 6,000원, 7,000원 구체적인 가격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결과론적으로는 강한 수급이 바닥에서 들어와야 본격적인 시세가 빵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조금 더 타점을 날카롭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실력을 가다듬고 믿을 건 여러분들의 안목과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믿고 좀 자신감 있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 PHA 캐스팅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게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애플카 이런 뜨거운 이슈가 많았던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는 조금 힘든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금 리비안이라던가 이런 전기차 관련한 모멘텀들 기대가 되는 만큼 PHA 캐스팅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위권에서 고려신용정보 후보생과 아우딘 퓨처스 후보생 남아 있는데 이 후보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캐스팅을 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네, 고려신용정보는 사실 저는 이제 이미 그 턴이 한번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이제 새롭게 진입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엄청나게 크게 물릴 수 있는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금리도 고금리 시대가 왔다가 결국에는 저금리 시대로 다시 사이클이 돌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 테마주로 시세가 고가까지 나왔는데 잘못해서 금리 동결되고 인하되면서 이 종목이 무너지면은 그때부터는 이 종목을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는 구간까지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가 자, 매출액이 조금씩 좋아는 지고 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저가 3,000원대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5배 가까이 큰 시세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추세를 깨고 추가적인 낙폭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자, 실적이 5배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자, 작년부터 계속 이슈화 됐던 게 뭐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시세가 이미 우리 사상 이래 좀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고 자, 고가에서 최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바닥에서부터 물량을 들고 가던 누군가들이 이 고점의 물량을 정리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 종목을 캐스팅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캐스팅하는 기준은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길게 들고 가서 우리 대비를 시켜서 성공을 노려보자라는 게 저의 오늘 캐스팅 기준이니까 너무 고가다, 그리고 고평가다, 그리고 나중에 이 추세가 안 깨지면 모르겠는데 깨지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가능성을 보고 오늘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려신용정보 주목하고 계셨던 분들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CPI 발표에 이어서 FOMC까지 있었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 한 번 더 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경철 디렉터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현재 주가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우딘 퓨처스 남아있는데요.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관점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을까요? 아,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죠. 이 종목에 관한 뭐 여러 뭐 지인들의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노랑톡에서도 이제 유튜브를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왜 작전주를 매매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정말 주가가 올라간다고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는 내년도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자,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급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속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 이런 이슈만으로 그리고 혹은 뭐 증권가의 찌라시나 혹은 뭐 소위 말하는 영화 작전에서의 흐름 같은 자, 그런 움직임들 가지고 주가의 그런 올라가는 말에 좀 올라타기에는 도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왜 이 종목을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종목이 저는 낙폭을 자, 1,000원이었으면은
조금 소액으로 단타 지니기를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바닥에서는요. 하지만 저점 대비 첫 번째는 4배가 올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화장품 관련된 그런 ODM,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019년도부터 우리 영업 손실 200억, 그리고 2020년도에 60억 정도, 작년에 70억 정도 손실이 났고요. 자,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토탈 60억 이상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우딘 퓨처스는 코스피 기업이 아니라 코스닥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코스닥 상장 규정상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만약에 된다면 보통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우리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거든요. 자, 관리 종목이 지정된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4년 적자까지는 오케이, 경고 딱지 주고 관리 종목 해서 너네가 한 번 더 적자 뜨면은 상장 적격성, 죄송합니다, 발음을 제가 못해가지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인데, 자, 2023년도 즉 내년에도 적자가 뜨게 되고 이 적자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5개년도 연속 적자는 뭐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퇴출입니다. 그 퇴출이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내년 3월에 올해 이제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자, 이 회사가 4년 연속 적자가 뜨게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아직 4분기 실적이 한 번 남았는데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6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서 갑자기 4분기에 플러스 70억 혹은 80억 압도적인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 이 종목은 내년 3월 달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년 4분기 흑자 전환 못했다 하면은 큰일 났다, 이거 4개년도 연속 적자다 하면서 주가가 무너지면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하는 그림을 저는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개인적으로 돌려봤을 때 그런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회사입니다. 자, 이게 주가가 1,000원이었을 때는 시총이 200억대였어요. 시총 200억짜리 회사를 지금 시가총액 1,000억 정도까지 올렸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회사가 조금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이런 이 종목이 관리 종목 된다, 상폐된다 이렇게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이런 고점에 이미 주가가 4배 올라간 고점에 매수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굉장히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우딘 퓨처스 종목을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급등한다 안 한다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인데, 자, 제가 정보를 듣고 나서 주가가 무너지는 척하면서 어쨌든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 올라가서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 잘 수익권으로 마무리하시고 혹시나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종목은 3,800원을 깨면 자동으로 매도가 될 수 있게끔 자동 감시 주문을 미리미리 걸어두시고 가능한 1월 1주차까지만 우리가 좀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서 익절로 마무리를 좀 진행하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월 1주차가 넘어가면은 관리 종목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개인적으로 하방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딘 퓨처스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혹은 손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하는 게 더욱더 현명한 대응 방법일지 민경철 디렉터님의 시선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에서는 PHA 캐스팅이 됐고요.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젠백스링크, 기관 기획사의 하이로코리아, 외국인 기획사의 UTI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젠백스링크입니다. 14.62% 상승해서 1,215원의 종가 형성하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무선 인터넷 솔루션 개발하고 있고 또 모바일용 소프트웨어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하이로코리아입니다. 2.15% 상승하면서 21,40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강관, 가공품, 관, 연결, 구류 제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획사의 UTI입니다. 이 후보생은 1% 상승 나왔고요. 25,30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자부품 제조인데 특히나 스마트폰 터치나 카메라 윈도우, 터치 모듈 같은 부분들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민경철 디렉터님의 시선에 포착된
캐스팅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입니까? 네, 오늘은 주식시장에 확실하게 내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보여준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스팅할 후보생은 우리 젠백스링크 후보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백스링크 후보생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젠백스링크라고 하면은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로도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 뭐 농담 따먹기로 이제 돈 좀 보태가를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재 개그였나요? 어쨌든 이렇게 이 명품에 대한 해외 명품 브랜드 한 50에서 60여 개를 수입해와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젠백스링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라다나 구찌나 뭐 시청자분들이 뭐 어쨌든 뭐 세일할 때나 어쨌든 뭐 백화점에 가거나 뭐 했을 때 뭐 매수라기보다는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명품 브랜드의 제품들을 오프라인 상으로 이제 떠와서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젠백스링크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열 회사를 통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모멘텀을 부각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타이틀을 걸면서 VR 증강현실 자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도 좀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해외 명품 브랜드를 직구해서 이제 되팔면서의 영업이익이 작년까지 그래도 흑자였던 회사입니다. 우리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600원 그리고 최근 주가가 900원대까지 1,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7,000원짜리 회사가 1,0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는 엄청난 적자가 떠서 회사가 망할 것 같은가? 라는 물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사를 보니까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서 팔면서 영업이익이 그래도 우리 작년까지 3년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당장 흑자 기업이라서 기업 존속에 문제가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낙폭을 가져간 저점 영역대는 저는 우리 좌절의 구간 잘 케어를 해서 대비를 시켰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익과 행복과 이 연습생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후보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2019년도 신라젠이 지금 3연속 하한가를 치면서 만들어졌었던 저가가 1,0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코로나 폭락장에서는 1,000원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우리가 좀 시세가 나왔던 구간들을 최근에 이제 폭락장이 오면서 이탈했고 그리고 지금은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기만 하다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몇 년 만에 몇 번 오지 않는 저점의 구간에서의 오늘 거래량으로 보여줬어요. 과거의 젠백스링크와는 달라졌다. 이제는 우리 젠백스링크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주식시장에 천명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직전에 우리 10월달, 11월달에 장중 고가 1,100원 구간을 뚫어냈다라는 거는 그리고 대량의 거래로 뚫어냈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젠백스링크가 강한 좀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1,1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호시탐탐 이제는 보여줬으니 앞으로의 그 그림을 예상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회사가 망할 것 같진 않은데 우리 3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던 회사인데 주가는 7,000원에서 1,000원까지 조정받고 이제 막 바닥에서 뭘 보여줬다? 대량의 거래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대량의 거래를 보여줬을 때는 급등이 나왔고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기 시세가 나왔던 과거의 모습들을 고려한다면 자, 이제부터가 이 눌린 구간 잘 포착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그 타점 잘 못 잡습니다. 저는 어디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 될지 그 쇼킹한 타점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입장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 저점의 낙폭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타점도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백스링크 캐스팅해 주셨고 그간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달라진 모습 기대해도 될 만한 시그널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자, 하이로코리아와 UTI도 간단하게 왜 캐스팅할 수 없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이로코리아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죠. 우리 원전 이슈.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이슈가 이제 덧붙여지면서 이제 원전 테마, 조선 기자재 테마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잘 나오는 우리 연습생들 실력 있다라고 판단해서 캐스팅 기준에서 가산점을 줬는데 이 연습생을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자, 차트를 크게 보면은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크게 보면은
지금 구간이 자, 수급도 강하게 유입이 됐고 한데 지금의 구간은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저점이거나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졌을 때, 즉 초입에 잡아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더 큰 상승을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자, 그런 연습생을 오늘 캐스팅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이로코리아 원전 이슈 있고요. 조선기자재 이슈 있고 실적 좋은데 견고하고 저평가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지금 뭐 수급도 잘 들어왔고 한데 이런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만 더 좋은 건 바닥에서부터 더 큰 상승을 노려보는 게 좀 안전하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당장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고, 자, 우리 하이로코리아가 만약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온다면 가장 먼저 노랑톡에서 우리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UTI 종목도 같이 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TI 종목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스마트폰, 태블릿, 그런 이제 방화 유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 폴더블폰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가 좀 붙으면서의 시세가 전고가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몇 년 만에 오는 고가의 매도 기회가 저는 반드시 시청자분들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하고 주가가 빠지면 다시 저점에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빠져있는 종목들로 교체해서 우리가 행복을 챙기는 낙폭인 종목들을 싸게 잡아서 박앤세일할 때 사서 박앤세일이 끝나면 파는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만약에 못 판다 그러면 앞으로 엄청난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절대 매도 의견을 우리 UTI 연습생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는 실적 좋지만 저점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 UTI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매도 의견을 한번 내보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이 자리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 기획사의 케이카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펩트론, 외국인 기획사의 SK 리츠 후보생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케이카입니다. 3.11% 상승 나왔고요. 13,250원의 종가 형성해 줬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주요 포지션은 중고 자동차 판매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펩트론입니다. 이 후보생은 3.2% 상승하면서 8,720원의 종가 형성해줬고요. 주요 포지션은 생명공학 관련 첨단 기초 소재, 그중에서도 펩타이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SK 리츠 보시죠. 3.85% 상승해서 5,39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요 포지션, 리츠 사업 당연히 영위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1위권에서도 캐스팅 후보생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절망하고 있는 우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끼가 있는 그런 연습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 연습생을 캐스팅하도록 할 텐데 제가 캐스팅할 연습생은 케이카 연습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카 후보생 어떤 관점에서 좋게 보고 계신지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도 정말 90% 이상의 확률로 손실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 사실 우리 뭐 중고차 시장에 대한 뭐 시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또 이제 좀 부정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이 맡아서 진행을 했을 때 그래도 이 사업이 좀 투명하게 진행되면서의 뭔가의 사업이 좀 성장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이 됐고요. 신규 상장이 되고 공모가 25,000원 대비해서 43,000원까지의 시세를 실제로 만들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 보면서 우리 조금 시나리오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모가가 25,000원이었는데 이 공모가 25,000원을 하회하다가 43,00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이 공모가 부근에서의 가격 반등을 받고 35,000원까지 시세가 나오던 케이카가 자, 공모가 25,000원을 이탈하니까 그때부터는 25,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전저가도 깨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자, 아마도 올해 10월달, 11월달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매수하신 과거 3개월 전부터 매수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손실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모 참여했던 분들 수익이 50% 가까이 났는데 못 파니까 결국에는 공모가는 25,000원인데 자, 공모가가 지금 작년 10월 13일에 상장해가지고 공모가가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참여했었던 기관들, 이때 참여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단가가 공모가 25,000원인데 여기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자, 나에게 고문을 주는, 나에게 손실을 주는,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는 굉장히 쳐다도 보기 싫은 친구인데요. 자, 이 종목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해수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상장하고 우리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렸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다른 쪽에 재매각할 수도 있다. 더 비싸게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시장에 오늘 수급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43,000원 대비해서는 11,000원까지 마이너스 70%가 무너졌고요. 공모가 25,000원 지금의 저항 구간에서는 저점 대비 지금 반토막 정도의 지금 낙폭을 지금 현재 가져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 보도록 하면은 우리 대량의 거래가 수급된 캔들의 눌림 구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고 그 수급의 눌림을 12,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오늘 초대형 거래가 다시 한번 터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밑으로 11,000원, 11,500원 구간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가능한 12,000원 부근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낙폭주. 근데 바닥에서 고가 대비 70%가 무너졌는데 이제 최대 주주가 매각하냐 마냐 이런 썰이 돌 때 그리고 매수세가 실제로 유입되는 그 캔들의 시가 부근에서는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K카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지금 와일드카드 굉장히 큰 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지금 남아있는 펩트론과 SK리치는 한 줄 요약으로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펩트론 종목은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파킨슨병, 암치료 이런 쪽으로의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라서 사실 회사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요. 연구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어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보면은 엄청난 저점입니다. 우리 4만 원짜리가 7,000원까지 빠졌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계속되는 적자고 우리가 임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통상 우리 10% 미만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인데 자, 임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불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적자가 지속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점인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 임상이 성공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하고 이 회사가 적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할 텐데 자, SK 리치 종목은 제가 몇 달 전에 빠질 때 관심 있게 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우리 리치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주들이 가격 꺾이면서 엄청난 낙폭을 가져갔고 저는 바닥에서부터 리치 관련주들 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지금 벌써 20% 이상의 시세가 분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치 관련주들은 자, 직전의 저가 4,000원 부근까지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4,000원 부근에서 저점에 관심 있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지금은 캐스팅하지 않고 이 선수가 이 축구 선수가 아니죠. 자, 이 연습생이 계속 좀 안 좋아질 때 조금 조금 이제 기량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조금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 K카가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고 캐스팅이 되지 못한 후보생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 그리고 가장 큰 게 온다고 했던 와일드카드 공개해볼 시간인데요. 화면 보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공개를 해주실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경철 디렉터님 함께 카운트다운 하시죠.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IHQ입니다. 네, 너무 큰 게 왔습니다. 네. 심장이 조금 이제 두근두근 또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시청자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IHQ를 이제 매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는 추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IHQ가 이제 계열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토요일이고 그리고 12월 13일에 이 회사의 계열 회사로부터 650원
650원 정도에 정확히는 649원이고요. 649원에 우리 50억 정도의 자금이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납입되는 모멘텀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 IHQ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500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가격보다 30% 높은 가격에 누군가가 50억을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들이 1년 뒤 주가를 650원보다 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다음 주 금요일에 50억이 회사로 납입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사, 계열사가 우리 50억을 납입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다음 주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의 전환사채, 즉 우리 채권에 대한 부분들, 회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1,000억이 없어요. 이 1,000억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면은 회사가 자본 잠식으로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최근에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이 돈으로 달라고 안 하고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가 지금 추가 상장을 12월 달에 공시를 하나 냈는데 총 2,200만 주에 대한 물량을 주당 얼마에 500원 정도의 2,200만 주 물량을 주식으로 받아갔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아갔으면 회사에서는 돈이 빠져나간 거니까 악재인데 그 채권자들이 돈으로 주지 말고 500원짜리 주식으로 달라 해가지고 2,200만 주를 주식시장에 지금 상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다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2,200만 주에 더해서 600만 주 물량을 또 전환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자, 주가가 500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500원인데 500원에 총 2,800만 주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거는 그들이 돈으로 받아가도 됐는데 500원짜리 물량을 2,800만 주를 받아갔다라는 거는 그들이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우리 IHQ의 상승, 제가 상승을 예상하는 이제 매수 근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11일차 전환사채. 이 회사의 전환사채가 1,000억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단가가 지금 544원으로 낮아졌다라는 공시입니다. 자, 전환사채 단가가 600원인데 500원으로 낮아졌으면 악재인데, 자세히 보면은 현재 가격이 500원 4원이고요. 504원이고요. 자, 우리 11회차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의 평단가가 544원입니다. 그래서 낮아져 봤자 1,000억을 들고 있는 우리 전환사채 사주들의 평단가가 500원에서 600원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들이 500원 정도에 계속해서 주식을 풀고 있다는 거는 돈으로 받겠다가 아니라 주식으로 받아서 그 주식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는 일련의 그림이 저는 그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망하지 않은 회사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 회사가 2,900원짜리가 최근 5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망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은. 근데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3년 적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예요. 자, 4개년도 연속 적자면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지정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 회사는 코스닥 기업이 아니라 코스피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자, 4년 적자 뜨더라도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연속 적자인데 코스닥 기업이면은 우리 내년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IHQ는 거래소, 코스피 기업이고 시가총액 1,000억 정도가 되는 우리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4년 적자가 뜨더라도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 기업 종속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이 500원의 주식을 받아가고 있다. 자, 큰 손들이 그 1,000억 정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가 500원에서 600원인데 지금 가격이 500원이면은 그들과 같이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지금 아바타 2라는 영화가 지금 시장에 개봉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보러 가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곧 있으면은 100만 명 금방 훌쩍 뛰어넘고 주말이면은 200만 명을 이제 관람자들이 뛰어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1,000만 관객을 거의 확정적으로 달성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디즈니의 계열 회사가 IHQ의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다음 주 우리 영화 우리 아바타 2탄이 흥행의 가도를 달리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영화 비디오물을 만들고 있는데 자, 디즈니의 계열 회사가 이 회사의 주주로 이제 우리 등재가 되어 있어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 디즈니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디즈니의 계열 회사가 IHQ에 투자했고
디즈니가 이번에 아바타 2탄을 만들어서 흥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IHQ를 우리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큰 거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IHQ 가지고 와주셨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도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노란통 입장하셔서 더 꼼꼼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IHQ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